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에 이어서 유화 기초 그 강좌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일단 공간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이렇게 어저께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개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밀도 있게 완성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러기 전에 이제 어떤 캔버스라든가 이게 캔버스가 여기에 좀 F형이 이제 보통 인물화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정물화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세우든 세워서는 보통 인물화인 거고 이렇게 누이면 정물화로 이렇게 넓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이제 P형이라 그래갖고 좀 약간 와이드형이 돼갖고 좀 풍경화를 할 때 많이 좋은 그런 거고 그래 어저께 요거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델링 페이스트로 좀 바탕칠을 좀 우두두들하게 해나갔고 이렇게 보면 약간 우두두할 거예요. 여기다가 좀 이렇게 물감을 좀 두툼하게 해갖고 마테리얼을 살리면서 그리는 그런 거를 한번 오늘 표현을 해볼 거고 요걸요. 그리고 이제 요 또 M형이라 그래갖고 제일 옆으로 긴 와이드형이라서 요런 게 이제 어떤 넓은 바다라든가 긴 어떤 수평 라인이 그려지는 어떤 그 풍경, 들판 요런 걸 그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캔버스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유화니까 이제 보통 요런 캔버스를 쓰고 이렇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괜히 비싼 거 와트만 아사천에 정식 왔고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좀 중국에서 온 어떤 가격이 가벼운 그런 스타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또 요 천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상다든가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의 생명력은 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초반기에는 요런 좀 가벼운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워터컬러용 파비아노 것도 있고 요런 걸로 좀 이거에도 이제 약간 물론 아크릴 전용 또 이렇게 어떤 도화지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황목이라 그래가지고 좀 두두두두한 어떤 이렇게 질감을 갖고 있는 거와 또 요놈은 또 조금 덜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있는 그런 종이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켄트지 쪽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제 힘주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좀 너무 갖추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하다못해 그냥 이렇게 켄트지 정도로도 시작할 수 있다.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요 카탈리스트 요 붓 정도 요 붓이 이제 아크릴도 쓸 수가 있고 유화도 쓸 수 있는 아주 탄력 좋은 인조모와 이렇게 나이롱 요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진 요 붓과 그리고 이제 717 FB 요것도 이제 좀 자연모와 이제 인조모가 잘 섞여갖고 이렇게 물먹음이 좋다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물감을 많이 먹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길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요 세필붓 요것도 이제 좀 각 크기별로 좀 있어갖고 좀 묘사를 필요로 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오늘의 또 이 유화 이 실드 AMB 실드 요 유화 물감이 이제 벌써 지금 요거 며칠째 쓰고 있는데 이제 칼라 24색짜리로서 이제 좀 전문가용 물감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이 또 쓰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물감이 이제 흰색이 이제 이렇게 하나 있는데 벌써 다 썼어요. 근데 보니까 180ml짜리 이제 실드 징크 화이트 이게 이제 오일 컬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요 정도 쓸 동안 요 180ml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갖고 이미 이제 물감을 짜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좀 보관할 때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바니쉬 칠이라는 게 있는데 충분히 유화 같은 경우는 한 충분히 마른 다음에 한 2, 3주일 정도 마른 다음에 이렇게 바니쉬로 이제 조금 좀 광택 있는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글로스 바니쉬 그 아트 그 A&B 그 아트 시크릿이라고 거기서 나온 글로스 바니쉬라든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광택 있게 좀 표현이 되는 그림들이 또 있고 어떤 경우는 무광이고 싶은 그럴 때 이제 바탕칠을 그러면 매트 바니쉬라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또 한두 번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이제 그림 보호도 되고 언어의 어떤 막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먼지가 묻더라도 좀 약간 미끄러질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보조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백칠을 요렇게 좀 잘 보면 요것도 좀 백칠을 해 놓은 건데 제소로서 이제 백칠을 한다든가 또 어저께 설명한 건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거기에 뭐 돌가루든 톱밥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섞어 갖고 뭐 겔 미둠이든 모델링 페이스트든 그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미디움이라보다도 이제 그 텔레핀과 린시든을 섞어 쓰는 거든 아니면 또 요 실드사에 있는 믹스 미디움이라 그래갖고 이제 뭐 텔레핀 7, 린시든 3 정도로 이제 섞어 놓은 그래갖고 섞어갖고 좀 약간 붓질이 이제 뻑뻑할 때 이걸로 좀 이렇게 붓을 좀 물감이 좀 부드럽게 섞이면서 이제 이렇게 좀 텔레핀이 7이 돼갖고 좀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빨리 마를 수가 있는 그런 그 재료죠. 그래갖고 오늘은 기본적인 그 정물에 대해서 이제 정물이라기보다도 이제 밀도 있게 그려야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이렇게 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밀도 있게 어떤 거를 그리느냐면은 뭐 이렇게 사과를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스케치를 좀 제대로 해서 그리는 거 그거 이제 한번 시작을 좀 뭐 이렇게 여기인가봐 이렇게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과부터 뭐 한두 개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글 연필입니다 이게 IMB. 그래갖고 좀 스케치에서 이제 어떤 빛이라든가 그런 연출을 좀 제대로 해놓은 거를 이제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찌그러진 사과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소묘를 이제 일단 띄었을 때 소묘의 과정을 이제 넘어섰을 때 이제 이런 거를 또 하게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묘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마 다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갖고 좀 소묘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질감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아마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유화니까 뭐 굳이 뭐 스케치를 이렇게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연습이니까 뭐든지 이렇게 또 소묘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그려볼 만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과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한번 싱싱하지 않은 그 지금 오래된 사과가 앞에 있어갖고 이거를 먼저 한번 사과의 이미지랄까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라든가 좀 뒤에 뭐 이렇게 좀 사과가 뒤에 또 살짝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이제 한번 해보고 이미 충분히 어떤 관찰을 통한 느낌들이 이제 연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연출을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그려보고 이것저것 좀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여주는 걸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그 양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짝 풀어보고요. 뭐 청색이든 뭐 갈색이든 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양감적인 측면을 먼저 연출을 하고 근데 요게 아마 이제 한 어두운 톤이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색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종이니까 뭐 부담도 없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채화 이런 건 밝은 거 위주로 표현하지만 유화는 조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보다 한두 톤 정도 더 어둡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이유는? 이게 이제 그리면서 흰색이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흰색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서서히 밝게 끌어내는. 그리고 이제 밑색이랑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서로 섞여지면서 컬러가 이제 믹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어두운 색깔과 또 약간 중간 색깔, 밝은 색깔이 같이 들어오면서 믹싱이 되면서 이제 좀 더 톤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이런 거를 이제 좀 색으로, 톤으로, 이렇게 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기본 의도가 이제 줘야지 이제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사라든가, 이 안쪽이라든가, 여기도 이쪽 반사도 그렇고, 아니면 좀 어두운 톤은 뭐 조금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울트라 마린 딥, 요런 거와 또 흰색과 적절한 어떤 톤을 만들어 갖고, 이제 반사 그림자를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도 생각을 하시고 뭐 그래 놓고 이제 또 뭐 중간 톤 정도 색깔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약간 뭐 옐로우 오카도 좋고 뭐 세피아도 좋고 약간 적절한 어떤 중간 색감을 또 만들어서 이제 좀 서로 믹싱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색이 나올 수 있는
믹싱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대한 느낌의 색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꾸 섞어 봐갖고 그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려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화의 어떤 좋은 점은 이제 밑색이랑 서로 믹싱이 돼갖고 어떤 자연스러운 색감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금만 아시면 이렇게 밑색과 섞여지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중성적인 색깔이 나오고 그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려갈 수가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어둡게 칠해놓은 자리가 중성 색깔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색감들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밝으면은 또 좀 이렇게 이쪽이 좀 밝으니까 좀 더 환하게 이런 쪽도 약간 밝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밝은 느낌들에 대한 표현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또 녹기의 느낌도 있는 사과도 있고. 중간 느낌. 그늘진 느낌들도 약간 은은하게 좀 퍼지게. 또 다른 붓으로 이제 또 색감의 연출을 또 해야 되니까. 톤도 한번 윗면이니까 조금 밝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 조금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고 있는 톤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들게끔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조금씩 밝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 느낌이, 밝은 느낌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배경을 안 하니까 그냥 요 자체만으로 이제 이렇게 밀도를 차분하게 올리는 걸로 이제. 그 조금씩 또 밝게 끌어올릴 때는 그 밝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이제 연출을 해야 되니까
믹싱도 하고. 약간 또 연두 느낌도 살짝 또 연두 색깔이 섞여진 또 느낌의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이제 여기다가 얹는다는 느낌이에요. 질감적인 그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믹싱 시켜가면서 샵그린 느낌도 한번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색의 어떤 느낌들을 좀 관찰을 통해서 연출을 할 수 있어야지 좀 자연스러운 느낌들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은 또 약간 옐로우와 주황기가 좀 많이 섞인 이미 이제 이게 종이래 갖고 이미 좀 흡수를 많이 했어요. 종이에 이제. 그래갖고 원래 그냥 캔버스였다면 이런 색감들이 이렇게 올라오질 못해요. 다 미끄러져 갖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약간 흡수가 돼 있는 관계로 그냥 색깔이 먹히는 자연스럽게.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물론 이게 뭐 종이가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부담 없이 그리시라고 그냥 종이에다 걷던 뭐 지금 기초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너무 형식을 갖다 보면 또 시작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캔버스도 딱 사놓고 물감 막 이런 것도 모든 준비 다 새 걸로 사놓으면 그 기분도 있지만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중간 밀도라든가 그런 걸 좀 서서히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밝은 톤들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느낌으로 그린다면 훨씬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지 않나. 조금씩 더 밝게.